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프린팅 교육학원에서 진행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배포 도면 13번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도 마찬가지로 도면 해석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13번도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건데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건 스케치를 한 장만 하고 웬만하면 한 장으로 끝낸 다음에 형태를 빠르게 구축을 해서 실제 파트 1과 파트 2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 파트 1, 2가 이런 식으로 조립이 돼 있게끔 모델링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실 때는 스케치하실 때 오리진이 어딘지 오리진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먼저가 될 거고요. 이 오리진을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디 배치에 중심을 할 거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중심을 보시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렸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관절의 중심만 보시면 빠르게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파트 1도 동일하게끔 보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파트 1의 데이터를 보셨을 때 조립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센터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의 중심 부분을 이쪽으로 보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잡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 면이 스케치면이 될 거고요. 파트 2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이 스케치하는 면이 될 겁니다. 얘와 얘를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지금 그러면 우측 하단에 제가 이미지는 띄워놔 드렸으니까 꼭 같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프론트를 한번 잡고 편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데이터 전체적으로 중심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스케치가 지금 이렇게만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선들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멍과 위쪽에 있는 구멍의 사이즈가 지금 동일하다는 걸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위치를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도 대충 막 그려주셔도 되죠. 그림으로 편하게 원하는 데이터 지워주시고 그리고 호라이전탈 버티컬만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깔끔하게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미드 포인트 해서 데이터의 좌우 정렬을 할 수 있게끔 점선을 그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선 그리는 방법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축키 X라는 항목을 이용하시면 작업이 된다라는 거 하셔야 되고요. 전체 사이즈가 40이네요. 높이는 18. 그리고 좌우 대칭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그린 선에다 시메트리만 입력해 주시면 이 스케치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치수만 입력하면 되죠. 여기 사이에 높이에 대한 치수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10이고요.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사이 간격에 대한 치수는 여기 32. 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32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속 조건이 깔끔하게 걸립니다. 구속 조건이 걸린 스케치를 보시게 되면 선택 영역이 완벽하게 구분이 된 게 있으니까 이 선택 영역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피니시 스케치를 하신 다음 돌출할 부위를 보시면 되는데 26과 18이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26이랑 18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익스트루드를 클릭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첫 번째 돌출은 여기 있는 이쪽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건데 센터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반대쪽으로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심을 빼고 나머지를 선택하셔서 돌출하시면 되겠죠. 시메트릭 홀 랭스 전체 사이즈 26이었죠. 이러면 센터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데이터가 하나 돌출이 완료가 되고요. 그 상태로 스케치를 다시 켜주신 다음에 바디를 다시 잡으셔야 되는데 이 바디의 안쪽에 있는 저 선택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선택을 방해하죠. 그래서 바디를 끄고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런 식으로 스케치 영역을 선택하셔서 겹친 부위를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겹친 부위가 치수 18이라는 치수가 입력이 되면 간단하게 잘린다라는 것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단 2번만에 이 형태는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럼 이런 식으로 겹쳐서 잘리죠.
상단 모서리 양쪽에 챔퍼 2가 들어간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모디파이 챔퍼 양쪽 모서리 엣지를 선택해 주셔서 2를 입력해 주시면 현재 상태는 완성이 됩니다. 파트 1이 상당히 단순했기 때문에 빨리 끝났죠. 그럼 바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도 동일하게 관절의 중심면이 제가 지금 프론트로 잡았기 때문에 동일한 면인 프론트를 잡아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상태로 바로 밑에 있는 스케치를 보시고 작업하면 되죠. 그래서 자, 요 놈을 만들 거고요. 스케치를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도형을 그대로 갖다 쓸게요. 필요한 스케치는 보시고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호라이즌탈 버티칼만으로도 형태가 어느 정도 센터 정렬이 되기 때문에 부분 파악을 하시는데 단점은 지금 여기 중심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 오리진에 있는 이 형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얘의 중심의 점선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고요. 이 추가한 데이터를 미드 포인트로 걸어주면 얘가 기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5mm와 8mm라는 치수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있는 이 전체 데이터가 사이즈, 치수, 배치가 이동하면서 작업이 될 겁니다. 시메트릭으로 이 데이터 사이를 센터 잡아주시고 양쪽 사이의 거리가 B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이제 상단에 있는 관절의 사이즈를 보면 되죠. 10mm라는 게 있으니까 밑에도 마이너스 1, 9mm로 계산이 돼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이즈를 입력을 하시고 사이 거리 값을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8이라는 치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머리에서부터 바닥까지가 8이라는 치수를 가지고 있네요. 너비는 15라는 치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중심이 안 맞아서 데이터가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보일 텐데 호라이전탈 버티칼 한 번, 두 번으로 상당히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죠. 쉬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선을 왔다 갔다 거리면 미드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도 정렬이 가능해요. 그럼 상단에 있는 이 녀석의 치수만 입력해 주시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걸리게 되죠. 지금 이러면 중심이 안 맞아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비슷한 원리기는 합니다. 공차가 계산이 됐으면 여기에서부터 이 안쪽에 있는 박스에서부터 바닥까지가 6.5 치수로 작업이 되셨을 때 형태가 가장 깔끔하게 작업이 돼요. 큰 문제 없이 여기랑 여기에 간격이 동일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작업이 되려면 안쪽이 공차 계산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파트 2도 완성이 됐네요.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갈 거고요. 바디를 켜놓고 돌출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메트릭 폴랭스는 동일하고요. 원하는 영역을 잡으셨을 때 지금 여기 양쪽 사이즈의 거리값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8이라는 치수를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인 17 정도로 작업을 하셔야 정확하게 공차 마이너스 1이 적용이 된 데이터로 사이가 떨어져서 작업이 되고요. 바로 스케치를 키시고 그 다음 영역인 센터 구멍 빼고 나머지인 파트를 잡고 시메트릭 폴랭스를 통해서 돌출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26이라는 치수가 있죠. 26을 입력해 주시면 정확하게 양쪽에 있는 면적까지 돌출이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꺼주시고 나머지 부분인 디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 모서리에 필렛 5mm 그리고 챔퍼가 2mm씩 들어가죠. 챔퍼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는 지시되고 도시되는 지시 없는 챔퍼이기 때문에 1 정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챔퍼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파트 2도 완성이 되었는데 넘버링까지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바디를 켜놓은 상태로 프론트 기준으로 레프트 쪽에 조립되어 있는 형태와 동일하게끔 텍스트를 삽입을 해줄게요. 텍스트는 현재 문제 번호로 저는 작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문제 번호가 아니라 데이터 상단에 분석하시고 수험 번호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 익스트루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텍스트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돌출이 안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1mm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각인도 문제없이 됐고요. 형태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파트 1, 2의 조립과 완성이 끝난 상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장하는 건 데이터를 총 4가지로 저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중 3가지를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에 쓸 저장 방법은 브라우저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 unsaved.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이것도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익스포트를 하시면 수험번 입력하실 수 있고요. 바탕화면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폴더 만들어 놓은데 f3d라는 데이터로 먼저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익스포트를 하시고 수험번호는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타입을 step, 스텝 파일로 바꿔주시고 그대로 저장을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럼 파트 1, 2가 저장이 되었는데 지금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시험 문제와 동일하게 저장을 하시는 걸 기준을 삼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조립 기능을 쓰지도 않았고 데이터가 조립만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걱정이 되시면 현재 위치를 살짝 바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의 조인트와 S 바이 조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원래는 시험 기준으로서는 조인트를 굳이 안 쓰셔도 데이터가 채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기능이 생각이 안 나셔도 큰 문제 없이 작업을 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조립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브라우저에서 저장하시기 전에 바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데이터의 컴포넌트를 생성을 시켜주시고 이 컴포넌트가 생성이 된 다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좌표가 생기기 때문에 위치가 생겨서 움직인다는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어셈블에서 조인트를 쓰셔도 되고 S 바이 조인트를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조인트라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바짝 붙어야 되니까 위치를 봤을 때 미드 포인트로 잡히는 이 부분이 제일 올바르겠네요. 정확하게 붙는 게 보이시죠? 그럼 실제로 문제는 공차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조립되어 있는 이 형태로 지금 시험 문제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차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는 불안해서 여기 좌우의 치수의 공차 0.5 정도를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 저장하셔도 올바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지금 이렇게 배치를 끝내놓고 익스포트를 하시고 동일하게 스텝 파일 한번 동일하게 F3D 한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대로 뽑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를 이대로 뽑을 게 아니라면 형태가 이 두 번째 파트가 배치가 자유자재로 이동을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인트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있는 히스토리에 더블 클릭을 하고 모션에 움직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립이 잘 되어 있다면 내가 올바른 원하는 축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테니까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배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가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마지막인 STL이라는 확장자가 저장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STL이라는 확장자는 그대로 상단에 있는 언세이브드라고 저장 안 한 컴포넌트, 제일 최상단의 컴포넌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Save as Mesh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STL 바이너리 포맷으로 형태를 바꿔주시고 리파인먼트라는 항목은 형태의 지금 표면에 얘가 폴리곤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 폴리곤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로 바꿀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높은 게 그나마 좀 더 퀄리티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퀄리티로 출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저장을 해주시면 총 3개의 파일이 저장이 됐죠. 이 3개의 파일은 이와 같이 저장이 됐다는 것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에 이 STL 데이터를 집어넣으시고 출력 조건을 입력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3번도 한번 모델링을 마무리를 해보았네요.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